저희 오늘 집합은 주제가 세 가지 남아있어요.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29페이지로 와서 잠깐 저 좀 봅시다.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연산적으로도 한번 확인을 할 거고, 그다음에 벤다이어그램 그림으로도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좀 먼저 그려보면은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는 벤다이어그램상 이런 거예요.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B가 있어요. 어디를 대칭 차집합이라 얘기하냐면 이제 이런 영역을 저희가 차집합이라고 하잖아요. 이쪽이랑 대칭되게 반대편에 이쪽 여기까지 색칠하면 이 영역을 나타낸 집합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적으로는 저 대칭이니까 납득이면 되는 것 같아요. 식으로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하고 보니까 일단은 왼쪽에 있는 A 차집합이랑이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B 차집합 A잖아. 이들의 합집합이다라고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연산적으로 대칭 차집합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또는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냐면 이 전체 합집합에서 교집합이 날라갔잖아. 이게 좀 더 중요한데,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이 제거된 형태로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일단 대칭 차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 가지고 여러 가지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걸 물어봐. 거기 유형 8번인가? 새롭게 정의된 집합의 연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 두 개를 별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얘를 가지고 제가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다 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면 얘가 일단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연산이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일단 여러분 눈으로 좀 볼게. 필수 예제 8번에 다음과 같이 연산 세모를 몸으로 할 때 이렇게 정의가 되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우실 건 아니고요, 문제에서 준다는 얘기예요. 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야. 질문. A랑 요 연산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거든. B 자리가 A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B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A 차집합 A와 A 차집합 A의 합집합 연산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 A 차집합 A는 뭘까 얘들아? 제가 어제 배웠던 얘기를 사실 이 자리는 다 날아가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겠고, 얘도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공집합끼리 합쳤다라고 해서 이제 공집합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산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랑 공집합이라는 것과 다음과 같은 대칭 차집합 연산을 해라 라고 나왔을 때 한쪽 자리에다가 공집합을 집어넣으면 A 차공 합집합, 공집합 차집합 A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게 뭘까요? A에서 아무것도 안 날아가는 거니까 그냥 A고요. 공집합에서 일단은 A를 날린다는 건데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공집합이 되겠지. A랑 공집합이랑 합치면은 A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연산의 진입 판정을 여러분들이 식에다가 잘 뭐해서 가는 게 핵심이냐면 대입한다. 대입해서 연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연산 법칙들, 어제 말씀드렸던 연산 법칙들 잘 써서 진입 판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수 예제 8번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볼 거예요. 3개 지금 기억니은 이것 맞는지 틀린지 식에 넣어가면서 확인합니다. 해볼게. 대칭 차집합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번째 A랑 A의 여집합이랑 대칭 차집합의 연산을 한다. 안에다 그냥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A 차집합 A의 여집합이고 그 다음에 합집합에 A의 여집합에서 A를 차집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의 괄호 안의 자리를 잘 생각해보면 돼요. 자, A랑 A의 여집합은 서로 어떤 관계냐면 당연히 서로소일 수밖에 없잖아. A의 외부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빠지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겹치는 게 없을 거니까. 얘는 A에서 날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A가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A의 여집합에서 A를 날려봤자 날아가는 게 없을 거니까 얘도 그냥 A의 여집합이 된다. 그래서 A랑 A의 여집합을 합치면은 전체 집합이 되겠죠. 어제 나왔던 얘기들이지. 두 번째 거는 제가 여기서 다 확인했으니까 그냥 공집합이라고 하고 넘어가시고, 세 번째 것도 대입 한번 해볼게요.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날리고 집합, 공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날린다.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보면, 얘는 공집합에서 전체 집합에서 날아가는 게 없으니까 공집합이고, 얘는 애초에 공집합이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 합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겠죠. 이게 좀 이제 비웠을 때 합집합이랑 전체 집합 헷갈린다 치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꼬리 같은 거 달아주셔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일단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두 가지 사실관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갈 건데, 이 대칭 차집합 관련해서 아까 나중에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자, 연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산 법칙 중에서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얘가 더 성립하거든. 연산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한번 보여드리긴 할게요. 당연한 얘기인데, 봐봐. A 별 B라는 것과 그 다음에 B 별 A라는 것, 대칭 차집합 연산을 벌었을 때 상태를 보면, 얘는 A차 B랑 B차 A를 합치는 거야. 그러니까 좌우를 합친다 이거죠. 근데 얘는 순서 바꿔 쓴다고 하면은 B차 A랑 A차 B를 합치는 거니까 일단 얘도 오른쪽 왼쪽을 합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산적으로 이렇게 씁시다. A 별 B 대칭 차집합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하나, B 별 A 이렇게 하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 관련해서는 연산적으로 다 증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결론만 합시다. 결합도 성립하고. 자, 세 개를 가져와서 A별, B별, C를 했을 때 이쪽에 이렇게 괄호를 쳐서 먼저 연산을 하나, A별, B별, C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 괄호를 먼저 쳐서 연산을 하나, 얘도 일단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8-1번 한 번 더 해보십니다. 연산적으로 확인을 하되 기억은 당연히 맞다 정도의 상태가 되시면 돼요. 어떤 상태가 되셔야 된다는 거냐면, 일단 1차적으로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대칭 차집합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는 당연히 같다. 거의 이제 암기하는 수준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니은 같은 게 확인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연산으로 살짝 검증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집합 가지고 연산하는 거 많이 연습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얘를 가지고 대칭 차집합의 정의가 지금 이제 어떻게 나왔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랑 합집합에서 얘랑 교집합을 뺀다 이렇게 일단 정의가 돼 있잖아. 그래서 요 연산을 했을 때 얘랑 똑같은지 확인하면 되거든. 우리가 쓸 수 있는 연산 법칙이 이제 뭐가 있나 하고 보니까 얘 일단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다시 바꿔주면 교집합의 전체 여집합이 될 거고, 차집합은 제가 이렇게 일단 쓰고 이 자리를 뭐라 바꿀 거냐면 또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이렇게 해서 좀 바꿀게요. 한 번에 진행될 거니까 잘 봐. 차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다 했지?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고, 여집합 두 개짜리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울 거고. 잘 따라오고 있니? 여기가 다시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다시 차집합으로 바뀌죠. 이집합에서 이집합을 빼는 형태로 차집합 형태로 써. A 합비에서 A 교비가 다음과 같이 빠진 형태가 되니까 원래 거랑 정의가 똑같아. 그래서 니은도 이제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디귿 같은 것도 다 연산으로 검증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다 외우면 끝도 없으니까 하나씩 다 연산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한번 해볼게. 자, 얘는 A랑 전체 집합이랑 합치고 A랑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을 구한 다음에 날린다 이렇게 정의상 대입을 해보면 하나씩 보자. 얘는 A랑 전체랑 합치니까 그냥 전체고, 얘는 A랑 전체랑 겹치는 거니까 A가 되면서 이렇게 일단 바뀔 것 같죠.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A를 날렸다라고 했을 때 얘는 그냥 정의상 A의 무슨 집합일까? 전체에서 A를 날리는 공집합이라면 얘는 틀린 거지. 그래서 기억리는 정도가 답이 된다는 거죠. 식에 잘 넣어서 연산 법칙으로 확인을 하시면 된다.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 대칭차집합이라는 주제를 빼서 온 게 뭐 연산만 있어서 나오는 건 아니고 좀 지울게. 사실 내용을 하나 더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봐봐. 제가 그림적으로도 확인을 해주세요라고 했잖아.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넣게. 대칭차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합치고 두 집합을 합치고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제거한다. 이렇게 일단 문장으로 좀 기억을 해볼까? 대칭차집합은 두 개의 영역을 합치신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제거한다 이렇게 해서 문장으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집합이 3개가 있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집합이 C까지 해서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칩시다. 3개까지 나올 수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한테 대칭차집합 3개를 연산한 것을 그림에 표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에 다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뭐부터 하냐면 결합법칙에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얘부터 처리해보자. A랑 B랑 대칭차집합의 연산을 하면은 A랑 B랑 합친 다음에 교집합을 날리면 되니까 이 그림 상태가 되면 되지. 그래서 A 자리가 이렇게 있고 B 자리가 이렇게 있다. 현재 얘를 연산한 상태야. 그치? 집중 좀 해봐. 여기 헷갈리니까 잘 들어야 돼. 이제 이 빨간 집합이랑 C랑 대칭차집합 할 거거든. 봐봐. 현재 C가 얘잖아.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일단 합쳐요. 합치면 이렇게 일단 합쳐졌어. 그럼 지금 겹치는 부분을 제거한다라고 했으니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겹치는 부분을 날리면 되거든. 겹치는 부분 보이니? 여기 밑에 조각이랑 직상단에 여기가 겹치죠. 이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 지운다. 자, 그래서 영역은
개짜리 대칭 차집합의 모양이 됩니다. 두 개를 먼저 연산 처리하신 다음에 C랑 합치고 나서 중간에 겹쳤던 부분을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둡시다. 세 개짜리 대칭 차집합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나 더 할 거니까 일단 메모를 좀 해봐. 하나 더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대칭 차집합을 세모로 정의했다고 치고 자, 얘를 영역에 표시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한다? 잘 들어봐. 얘부터 해볼게. A 세모 B. A랑 B랑 대칭 차집합이니까 일단은 이 자리가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오른쪽에 A 세모 C를 빨간색으로 해보죠. 자, 이 자리가 되겠지. 자,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집단을 다시 대칭 차집합을 할 거니까 뭐 하는 얘기냐면 두 개의 영역 일단 합쳐 전체 영역 합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날려주면 되거든. 지금 색깔 두 개 걸리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을 살짝 지워주면 지우시고 여기를 지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영역은 이쪽 그리고 이쪽 이런 느낌이 된다라는 얘기야. 됐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거 관련해서 문제를 쉽지 않아. 이 문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이유는 뒤로 쭉 넘어와서 이런 문제를 이제 시험장에서 풀 수 있어야 돼서 그런데 138페이지에 있는 23번이다. 138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23번 한번 찾아봐. 자, 일단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대칭 차집합의 연산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교환 법칙도 다 성립하니까 1, 2, 3번의 상태는 다 그냥 이 상태이기 때문에 다될 수 없다라는 게 보이셔야 되고요. 자, 얘는 일단은 기억을 해서 가는 게 좋아. 1, 2, 3번이 안 된다라는 거는 다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4번, 5번만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거든. 4번부터 좀 해보면 재밌는 사실관계를 하나 쓸 거니까 잘 봐봐. 4번은 A 세모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세모 C가 있어요. 자, 얘를 대칭 차집합하는 거 원리대로 한번 더 가볼게. 일단
일단 A랑 B랑 대칭 차집합을 걸어서 여기랑 여기에 색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랑 C랑 대칭 차집합을 걸어보면은 이 자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가 될 거예요. 이 색칠된 영역에서 겹치는 부분을 날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였죠. 겹치는 부분 날려주시면 이쪽에 일단 겹치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색깔 2개 써서 겹치는 거 같으니까 이런 상태로서 얘가 이제 답이 되는 거겠죠. 그림이 이렇게 색칠이 답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일반화해서 시험장에서 조금 더 유리한 점을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도 봐봐. 얘를 보고 얘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 하나 일반화할 수 있는 공식처럼 쓸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볼까요? 저거에 색칠된 부분은 다른 색칠된 부분이 지금 대칭 차집합이지. 얘는 정확히 B랑 C랑 어때? B랑 C의 대칭 차집합 형태죠. 얘는요? A랑 C의 대칭 차집합 형태가 남지. 약간 모되는 느낌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약분되는 느낌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겹치는 A 두 개를 이렇게 약분해서 나오는 얘랑 얘를 뽑아서 대칭 차집합 형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야. 여기서 B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약분되고 A랑 C가 남아서 이런 구조로 남게 된다라는 건 알려져 있는 교과 공식은 아니지만 시험장에서 유리하겠죠. 색칠 공부하고 있는 것보다는 별로 알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나 더 씁시다. 중요한 성질이야. 자, A별 B가 있고, 자, A별 C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대칭 차집합을 다시 대칭 차집합을 엮으면 반복되는 구조인 A라는 것은 약분이 된다라는 구조로서 결론적으로 B별 C 이렇게만 남게 된다라는 건 그 메모를 또 해두셔야겠습니다. 정리해둡시다. 두 가지야. 여러분들이 제시된 연산식에다가 대입해서 연산으로 검증하시는 것과 자, 그림에 색칠해서 가는 거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제로 갑니다. 자, 세 개 중에 벌써 하나를 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자, 배수와 약수의 집합이야.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때 배수랑 약수를 잘 공부하시고 이해하셨다면 굉장히 쉽고요. 배수랑 약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죠. 우리 한국말로 갑시다. 이거 되게 쉽거든. 봐봐. 예를 들어 볼게. 2의 배수가 있어. 4의 배수가 있어. 이들이 지금 집합으로서 존재한다고 치자. 2의 배수를 모아둔 집합이 있고 4의 배수를 모아둔 집합이 있다라고 해보자. 누가 누굴 포함할까? 2의 배수가 당연히 4의 배수를 포함하겠죠. 당연하지. 그치?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하더라 이런 거야. 자, 8의 약수 집합이 있어. 그 다음에 16의 약수 집합이 있어. 누가 누굴 포함할까? 16의 약수가 8의 약수를 포함하겠죠.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럼 이 두 가지 구조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에선 얘가 얘를 포함하는 이유는 4가 2의 배수여서 그런 거고요. 여기서 16의 약수가 8의 약수를 포함한 이유는 16이 8의 배수였기 때문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 상태랑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해볼게. 포함 관계를 넘어서 이제 연산을 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2의 배수랑 집합이야. 그 다음에 5의 배수랑 하자. 얘를 가지고 제가 교집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라는 거잖아. 전문 용어로 2와 5의 무슨 배수 얘기하는 걸까? 공배수를 뜻하는 집합이겠죠. 여러분들 공배수 어떻게 구합니까? 최소 공배수의 물자체 배수를 찾으니까 얘는 그냥 10의 배수다 정도로 머릿속으로 굴려주시면 되겠죠. 뭐 일반화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건 당연히 얘기야. 하나 더 해보자. 예를 들어서 8의 약수가 있어. 그 다음에 몇이라고 할까? 20이 있다고 하자. 20의 약수가 있어. 자, 얘를 가지고 제가 교집합해라라고 하면은 얘는 8의 약수이면서 20의 약수인 거니까 8과 20의 무슨 약수가 될까? 공약수겠지. 공약수는 어떻게 찾냐면 쓰는 것도 웃기다. 최대 공약수의 뭘 찾죠? 최대 공약수 8과 20의 최대 공약수는 4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제 4의 약수 집합을 나타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진짜 쉬운 얘기고요. 얘가 이제 집합적으로 문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 보통 이렇게 해요. 뭐 2의 배수 집합을 A의 2라 하자. 4의 배수의 집합을 A의 4라 하자. 또는 문제 표현에 따라서 8의 약수의 집합을 뭐 A의 8이라 하자. 16의 약수의 집합을 A의 16이라 하자. 뭐 이따위로 표현을 해서 출제를 합니다. 문자로 표현 방식만 이렇게 출제한다는 얘기고요.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필수제 9번으로 오시면 읽어봐. 자연수 K에 양의 배수 집합을 제시합니다. 그 집합을 AK라고 하고요. 1번만 제가 해드릴 거고 2번은 너네가 해볼 거야. A에 N이 있고요. 포함된다고 합니다. 15, 그 다음에 20. N의 최소래. 봐봐. 자, AK가 K의 이제 양의 배수를 모아뒀다라고 되어 있거든. 봐봐. 15의 배수란 얘기죠. 20의 배수란 얘기죠. 교집합이니까 15랑 20의 공배수란 얘기입니다. 공배수니까 몇의 배수일까? 15랑 20의 공배수는 몇의 배수라 얘기할 수 있을까? 60의 배수잖아. 그치? 맞아? 60의 배수 맞아. 그러면 얘는 60의 배수야. 그래서 A의 60이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 지금 A 60의 배수가 N의 배수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N은 어떤 상태일까요? 정확히 N은 어떤 수가 되어야 할까? 60의 배수가 N의 배수를 포함하려면 렌전스가 60이에요. 얘가 얘를 포함해야 돼? 아빠들은 배수? 한국말 써줄까? 60의 배수가 N의 배수를 포함해야 돼요. N이 60의 배수. 알고 있는 거 맞지? 아침이라 그런 거지? N이 60의 배수여야겠죠? 얘가 여기 뭐 얘가 뭐 120, 뭐 240 이렇게 되어야 얘의 배수가 얘의 배수를 포함한다. 느낌이 안 좋네. 아무튼 60의 배수고 최소값 찾으라 했으니까 그냥 60이 되겠죠. 2번 해볼래? 알고 있는 거 맞지? 제가 배수와 약수를 수업할 수는 없잖아요.
자, 해봅니다. 얘는 이제 연산을 할 때 저희가 왼쪽에서 예시를 들었던 것들을 좀 보면은 교집합 처리가 조금 깔끔하게 한 줄 요약이 되기 때문에 교집합이 좀 유리하다라는 정도의 인지를 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먼저 분배 법칙을 쓸 겁니다. 집합의 연산 법칙은 이제 언제나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분배 법칙으로 먼저 뿌릴 거야. A의 16, A8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합집합 A의 16, A의 12 이렇게 해서 써보도록 할게. 그러면 얘는 16의 배수와 8의 배수의 교집합이잖아. 몇의 배수일까? 대답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나 그럼 불안해. 16과 8의 공배수 몇의 배수? 얘들 혹시 말을 할 줄 모르네. 16의 배수 맞는 거죠? 16의 배수지? 16의 배수랑 12의 배수랑 교집합은요? 48의 배수. 합칠 거야. 잘 생각해봐. 16의 배수랑 48의 배수랑 합칠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굴 포함해? 16의 배수가 48의 배수 포함하잖아.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될까? 16의 배수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16이다. 이렇게 9-1번 한 번 더 해볼까? 나 바로 먼저 연산할게요. 우측에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 몇의 배수일까? 6의 배수겠지. 6의 배수랑 이제 12의 배수랑 합칠 겁니다. 6의 배수랑 12의 배수랑 합쳐봐. 뭘까? 6의 배수겠죠? 6의 배수야. 오른쪽 6의 배수고 지금 6의 배수가 n의 배수를 포함해야 되는데 n이 어떤 수라고? 6의 배수가 n의 배수를 포함하려면 n은 6의 배수여야겠지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2이래야 12의 배수가 6의 배수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배수랑 약수만 잘 다뤄주시면 되고,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끝입니다.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저거 쓰시고 봅시다. 다음 주제 얘기해볼게. 다음 주제는 이제 유한집합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세기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경우의 수에서부터 다뤘던 이야기들과 지난 시간에 원소의 합구조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뭐냐면 봐봐. 집합 A가 있어요. 집합 B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n의 A 이렇게 쓰면은 A의 원소의 개수지. 그리고 n의 B 이렇게 쓰면은 B의 원소의 개수고요.
A 합집합 B 이렇게 쓰면은 합집합의 원소가 몇 개 있냐? 자, 이렇게 쓰면 교집합의 원소가 몇 개 있냐 이거잖아. 자, 이들 사이에 관계가 있더라라는 건데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 하고 보니까 제가 만약에 합집합의 원소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세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잘 구한 다음에 이렇게 더했어요. 자, 이대로 종결하면 될까요? 합집합의 원소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하고자 해서 A의 원소랑 B의 원소의 수를 그냥 더해버리면 안 되고 무슨 작업이 필요할까? 겹치는 걸 한번 자, 이렇게 해서 빼주셔야겠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중복되는 걸 한번 뺀다 느낌이겠지. 그림적으로 이런 거야. 여기 있는 거를 싹 다 모아서 더해. 여기 있는 걸 싹 다 모아서 더해. 그랬더니 이 가운데가 두 번 더해졌으니까 한 번 날려주겠다. 이 정도 얘기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NA가 20이야. NB가 15야. NA 합집합 B가 30이야.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럼 이로부터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는 거냐면 교집합의 원소가 몇 개 있냐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몇 개일까? 몇 개일까? 얘랑 얘랑 더하면 35이잖아. 근데 얘가 30이잖아. 겹치는 게 몇 개 있었다는 얘기야 당연히. 5개 있었다는 얘기죠. 요 얘기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를 푸실 때 보통 이렇게 공식을 써서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얘보다는 어떤 게 조금 더 중요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약간 채우는 느낌으로 세시는 게 조금 더 쉽거든요. 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잘 그려서 전체 집합이 있고 보통 이제 집합 두 개를 A랑 B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 있잖아. 여기에 각각의 영역이 몇 개가 있을까 해서 하나씩 채워나가는 느낌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저기 131페이지에 있는 개념 체크에 2번을 볼 겁니다. 1번은 뭐 하나하나 의미가 없을 것 같고 131페이지에 있는 개념 체크의 2번은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전체 집합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집합 바운더리 크게 쳐주시고 두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다 이 정도로 그려둔 상태에서 영역을 채운다 느낌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지금 일단 어디부터 채우는 게 좀 좋냐면 교집합 있잖아. 여기 겹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좀 빨라. 그래서 봐봐. 지금 이거 두 개 더하면은 28인데 합치면 25잖아요. 그럼 겹치는 게 몇 개 있었단 얘기야? 3개 있었단 얘기야. 자, 그러면 A의 총괄 13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3개니까 이 자리에 10개다 이런 느낌으로. 맞니? 자, B에 15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3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12개가 있었구나 이런 느낌으로.
그럼 총괄 더하면은 25개인데 전체가 30개이기 때문에 외부에 총 5개가 있다. 이런 구도로 채워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씩 구해보면은 A의 외부, 자, 얘는 몇 개 있냐면 17개, B의 외부 같은 경우는 15개 이렇게 있겠고, 자, A차 집합 B는 이 자리니까 10개, B차 집합 A는 이 자리니까 12개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32페이지로 와서 필수 예제 10번 한 번 더 해봅시다. 당연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연산 법칙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토끼 앉아라.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하실 때 밑에 뭐 풀이 해설처럼 따라가시고 또 이제 답지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 뭐 저대로 따라가면은 뭐 1도 도움이 안 돼. 그냥 그림 그리면서 가세요. 해보자. 전체 집합이 있어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하나씩 영역을 세우는 느낌으로 가면 돼요. 일단 교집합이 잘 나와 있으니까 교집합에 20개 있다 먼저 표시하신 다음에 A에 52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미 20개가 있으니까 이 자리가 일단 32개 있구나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보고 여러분들이 연산 법칙으로 돌려서 생각하면은 A의 여랑 B 여의 교집합은 정확히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과 같기 때문에 이 합집합의 외부에 13개가 있다. 합집합의 겉부분 이 외부에 13개가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 80개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얘네 지금 다 더하면 얼마냐면 65잖아. 나머지 15개가 어디 있었단 얘기냐면 B차 집합에 이 자리에 있었단 얘기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B의 원소의 개수니까 여기 몇 개 있냐. 자 저기 더하시면 되니까 35개 있다. 이런 쉬운 거 같아. 밑에 하나 맞아 10-3 3개짜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는 집합이 3개이긴 한데 3개를 그리실 때 여러분들 맘대로 그린다기보다는 일단 얘를 확인을 하고 그렸어야죠. A랑 C는 겹치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느낌 하니까 A가 있어. 그 다음에 B랑 A는 겹치는 게 뭐 있을 것 같아. 자, C를 그리실 때 A랑 안 겹치게 그려야 되니까 C는 A랑 안 겹치게 한다고 치면은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상태로 그렸어야 돼. 겹치는 거 없기 때문에. 하나씩 확인을 할 건데 교집합을 먼저 따져주는 게 좋다 그랬어. 지금 보면은 이 자리를 먼저 볼게. A에 11개 있고 B에 10개 있는데 합친 게 16개. 지금 보면은 이거 합치면 21개잖아. A, B 겹치는 게 몇 개 있었단 얘기야? 5개 있었단 얘기지. 자, 그 다음 한 번 더. 지금 이 자리를 완차를 해보면 B에 10개, C에 8개야. 근데 합치면 13개. 이렇게 더하면 18인데 합치면 13개라고 합니다. 여기 몇 개 겹쳤단 얘기냐면 여기도 5개 겹쳤단 얘기죠. 차이만큼 겹치겠죠. 그럼 나머지 영역을 이제 채웁시다. A에 11개가 있어야 된대요. 여기에 5개니까 여기 6개. B에 10개 있어야 되는데 이미 10개가 잘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뭐 굳이 쓰자면 0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에 8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 5개 있으니까 이 자리에 3개가 추가적으로 있었겠지.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A랑 B랑 C를 다 합친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인 6과 5와 5와 3만큼 다 더해주시면 19개가 있었다 정도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잘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는 걸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고요. 필수예제 11번으로 바로 넘어오면 자, 이거 이제 서술식으로 바꿔놨습니다. 풀어보실게요. 이제 11번. 똑같은 유형인데 그냥 한국말로 번역해서 나왔네요. 지금 그림 그려서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체 집합 그리고 전체 40명이야. 전체 40명이 있고 현재 지금 수학을 푼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을 푼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 영역에 맞게끔 잘 채워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먼저 이제 모두 틀린 인간이 10명이 있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맞추고 하는 애들 말고 이 겉에 다 틀린 쓰레기들이 10명이 있대요. 그럼 전체가 40명이라 그랬어. 근데 겉에 10명이야. 그러면 이 합집합 쪽 영역에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30명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수학이랑 과학을 합쳤을 때 30명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연산상 다 더하면 40이잖아. 몇 명이 겹치고 있을까? 차이만큼 10명 겹치고 있겠죠. 그래서 40인데 합치면 30명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수학을 맞춘 사람이 22명인데 가운데가 10명이니까 왼쪽은 12일 거고요. 과학 18명인데 가운데 10명이니까 이 자리 이제 8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수학만 맞춘 인간들, 과학은 틀리고 수학만 맞춘 인간들은 당연히 이 자리가 될 거니까 몇 명이라고 하면 되면 12명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하나 더 해봅시다. 11-2번 하나 더 해볼게.
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써봤는데요. 컴퓨터랑 논술 중 적어도 하나를 신청했다라고 하는 건 뭔 소리야? 전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저희가 일단 원래 같으면은 컴퓨터가 있고요. 논술이 있고 영역을 지금 각각을 세운다라는 거지만 해당 문제에서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를 모두 신청했다는 거니까 이 겉에가 빵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냥 요 안에 합집합에 몇 명이 있는 거냐면 35명이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얘네들을 지금 더하면 47이야. 전체가 35인데 더하면 47이야. 그러면 12명만큼 차이 나는 만큼이 겹치고 있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만 신청한 애들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 계산할 것도 없이 요 자리랑 요 자리 대칭 차집합의 형태를 더하시오 이런 거겠죠. 하나만 신청한 사람들이 이 자리가 될 거니까 35명에서 12명 제거하시면 23명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오늘 마지막 하나입니다. 집합의 마지막 주제고요.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끌고 갈 건데요. 지금 그림 채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림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이 주제에서 이 원소의 개수들 중에서 한글로 나올 수도 있고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뭔가 최대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을 채우긴 채우는데 뭔가 확정이 나는 건 아니고 가장 많을 때랑 가장 적을 때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여기는 저랑 이제 약속을 하나만 할 건데 최대 최소를 구해라라고 해당 영역이 나오면은 가장 극단적인 두 개의 상황을 스스로 연출을 한다 라고 일단은 써볼까요? 이제 12번 자리에 되게 왼쪽에 공략 포인트라고 해서 구등식도 나와있고 개 복잡하게 나와있고 뭐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거든. 저랑 조금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조금 첨언을 한다. 이 정도 적었지? 가장 극단적인 두 개의 상황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최대한 많이 겹칠 때 그리고 최대한 안 겹치게 두 개. 극단적인 두 개의 상황이란 이런 거야. 집단 두 개가 깔렸을 때 최대한 많이 겹치려면 어떨까와 최대한 안 겹치려면 어떨까 두 가지 연출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쓰면 무슨 말인지 뭐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필수예제 12번을 그냥 풀 거거든요. 문제 한번 읽어보고 있어봐. 나 좀 볼게. 봐봐. 지금 조건을 주다 말았잖아. 전체랑 설악산이랑 지리산을 이렇게 주고 있고요. 지금 모두 등반한 인간들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는 발문을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 1번 상황과 2번 상황을 스스로 연출을 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전체가 이렇게 있어요. 다시 여기도 하나 더 그려놓자. 두 개의 상황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연출합니다. 전체 이렇게 있을 때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최대한 많이 겹친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최대한 많이 겹친다는 것은요 보통 포함되거든. 작은 집단이 큰 집단에 포함됐을 때 제일 많이 겹치지 않을까? 지금
지리산이 33명이고 설악산이 42명이야. 최대한 많이 겹치려면요. 지리산을 등반하신 33명의 인간이 죄다 설악산에 포함이 되게끔 이런 구도가 제일 많이 겹치겠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채워본다라고 하면 지금 설악산이 42명이니까 전체 42명이 돼야 되니까 이 자리에 9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42명인데 전체가 60명이니까 이 외부에는 18명이 깔리는 거죠. 자, 이게 가장 많이 겹쳤을 때겠지. 그러면 가장 안 겹친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봐봐. 아까들 얘네 더하면 지금 75잖아. 전체가 60이잖아. 최소 몇 명은 겹치고 있어야 되냐. 설악산이 있고 지리산이 있을 때 최소한 15명까지는 무조건 겹치고 있어야 되죠. 인원 구조상. 그리고 설악산의 나머지 인간들 27명, 지리산의 나머지 인간들 18명. 이 구도가 제일 최소한으로 겹친 상태지. 자, 여기서 얘를 더 줄여버리면 일단 인간수를 넘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두 가지 상황을 연출하신 다음에 모두 등반한 인간들의 최대값은 여기서 33명일 거고요. 모두 등반한 인간들의 최소값은 이 자리에서 15명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림으로 연출을 해서 풀이를 하실 거고요. 제발 해설지 보면서 막 이상한 부등식 같은 거 쓰고 앉아있지 마라. 부등식으로 풀다 보면 끝도 없거든.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12-2번에서 연습합시다. 스스로 해보시고. 해보자. 전체 50명의 인간을 이렇게 집단별로 제시를 한 상태에서요. 일단은 여기도 최대 최소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 상황을 연출을 합니다. 1번 전체가 있고 A랑 B가 있을 때 작은 집단이 큰 집단에 포함이 된다면 가장 극단적으로 겹치는 게 많을 겁니다. B에 26명인데 A에 33명이니까 이들의 차이 7만큼이 여기에 있을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17명은 외부에 있어. 이거랑 두 번째. 전체가 있어. 일단 A랑 B가 이렇게 엇나가 있을 때 최소 몇 명을 겹쳐야 될까 하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두 개 더해보면 59란 말이지. 최소 9명 겹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9를 가운데 박아주시고 A는 24명 추가, B는 17명 추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모두 어쩌고의 최대 최소니까 현재 최대가 26명이고요. 최소가 9명이고 이들의 차이를 구하시면 답은 17이 나요. 그렇죠? 하나 더 연습할 겁니다. 뒤로 넘어와서 25번이야. 요거 하고 톡타임 집합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지의 25번입니다.
봅시다. 자, 얘도 최대 최소야. B의 최대 최소고 어쨌든 최대 최소를 구하는 모든 상황은 다 그냥 그림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1번 집단이 집단 하나를 포함할 때 가장 극단적으로서 A가 집단의 규모도 작으니까 A가 B 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한번 하시고, 자, 두 번째, 두 집단을 그렸을 때 최대한 엇나가게 이런 구도로 그림을 두 개를 그렸다라고 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채워주시면, 자, 포함되는 경우 A가 저 54야, B가 67명이니까 여기 형태에 13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100명이니까 지금 겉에 33명이 있다, 이렇게 채울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태 한번 봐볼게. 지금 얘네 둘을 더하면 현재 얼마냐면 121이거든. 최소 21명은 겹치고 있어야겠죠. 가운데 21명 껴주시고요. 그럼 A에 33명이 있고, 자, B에는 46명 이런 식으로 있겠죠. 됐나? 이렇게 됐고, B 작품을 읽은 사람 수의 최대 최소거든. 여기서 B를 읽은 사람 몇 명이니? 집합 B에 몇 개 들어있는지 보면 되니까 여기서 67개 있는 거 맞을까? 뭐야? 만이야 문제가? B만이 지금과 이상하지. B만 더 잘못돼. 다시요. 자, 여기서 B만 읽은 사람은 13명이고요. 여기에서는 B만 읽은 사람은 46명이죠. 자, 이들의 차를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33명이. 최대 최소를 구하는 모든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그림 두 개만 짤 그려주면은 답을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고 제발 비등식 쓰면서 이거 해설지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림으로 봅니다. 저희 10분 휴식했다가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